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종목과 관계없이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뭐 지금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한 부분과 더불어 우리나라만의 이제 어떤 악재적 요소,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난주에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 시장 조금 이틀 정도 과도한 조정이 좀 나왔었죠.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 있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있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공매도 재개 그냥 이대로 하면 될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 의견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그 공매도 이제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세 번째 공매도 이 금지 조치가 진행이 됐던 건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년 3월 16일 날 공매도 재개가 지금 일단 예정돼 있는 상태고, 정부 및 제도권에서는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정치권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지금 계속 일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금융위원장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및 제도권에서 재개를 하고자 하는 명분입니다. 이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 주가 상승에서 외인들의 힘이 컸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좀 그래요. 그럼 개인들의 힘은 안 컸습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외인들의 힘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도 외인들의 힘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가 이거 뭐 계속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은 주구장천 매수, 기관은 주구장천 매도.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 한쪽은 계속 매수, 한쪽은 계속 매도, 이런 상황에서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근데 그 키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원래 있던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재개되어도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 자정작용을 공매도가 해줄 수 있다. 요것도 차후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외인들의 유입 및 선진 시장의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지금 뭐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 지금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없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공급 및 해지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정부나 제도권에서의 재개 명분에 대한 얘기들을 대충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개인들의 반대 명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쌓였던 공매도 세력들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초보 개인 투자자들의 몰락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들에 있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도권에서 봤었을 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제 정부 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부분은 반대에 정부 쪽에서 반대에 대한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정보력이나 공매도 가능 여부 등에서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현재 공매도의 99%는 기관 외국인. 지금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개인들에게도 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일명 슈퍼 개미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수 슈퍼 개미들에게만 해당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 어린 반푼어치 없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 현재도 공매도가 사실은 가능한데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가능한 그 공매도도 한 250개 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거의 다 가능한데 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제 기사로 한번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지난 3년간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양대 교수님들 의 논문입니다. 지난 3년간 공매도의 일평균 투자 수익은 하루 평균 12억 5천만 원. 신용융자를 통해서 지금 신용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수익 3,180만 원보다 약 39배 높았다. 요거 어제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구진은 공매도 거래 비중과 수익금은 비례했지만 신용거래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결국 공매도의 경우 투자자들의 정보력이 반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정보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정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돼 있고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투자되는 시간도 당연히 많고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반대 명분은 공매도 세력들의 불법, 탈법적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업택룰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내놓기는 내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악성 루머를 양산을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죠. 심지어는 기사가 어떤 특정 종목의 기사가 하나 악의적인 기사가 하나 탁 나와요. 나오고 나서 그 기사가 이제 언론에 딱 나오고 시장에 반영이 딱 돼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나면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 요 기사가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서 악의적으로 얘기했던 게 없어져요. 그 부분 서술이 없어져요. 아니면 교묘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찍고 밑에서 그들은 이게 이들을 결국은 손절하게 만들고 밑에서 그들은 사서 다시 올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그동안 제법 했었고 아마 주식 투자를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공매도가 진행된 상태로 몇 년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마 이건 뭐 피부로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정 심지어는 개인들 사이에서 특정 기자 저 기자는 위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의도성이 의심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공매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 딱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나면 바로 돌아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지거나 수정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겪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거에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있는데 그분들을 잘 보시면 대체로 공매도 재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조금 뭐랄까 이 현재 위치를 생각하시면 의심을 사실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실 거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의심이 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매도 재개로 이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 그 진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 이익과 관계없이 아무 그 관계 없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개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재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교과서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죠. 이상적인 형태.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전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 주장의 어떤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거 사례를 보면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과거 2008년도에 공매도가 있었을 당시,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요때 요 10월 초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요 폭락 겪고 이때 대단했었죠. 이때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한 10만 원대, SK 하이닉스, 그 당시에 그 하이닉스가 5,000원 막 이랬었죠. 그렇게까지 떨어졌던,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 무렵에 재개가 되고 나서도 요렇게 해갖고 올라왔다. 2011년 유럽 위기죠. 유럽발 위기가 있었을 당시도 공매도 재개 이후에 큰 변화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시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때 당시에는 세계 경기가 한번 폭락을 찍고 엄청나게 유동성을 막 공급하던 초기입니다. 공급하던 초기. 지금은 유동성 공급의 초기가 아니죠.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 많이 하잖아요. 지금 최근 이틀간 조정이 나왔던 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잖아요. 국채금리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와 지금이. 첫째는. 두 번째는 그때와 확실하게 다른 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모래알 조직력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래알 조직력인데, 언론에서 막 겁을 주면 결국은 다 던져요. 상당수가. 당장 겁이 나니까. 당시에 아마 리먼 사태 겪어보신 분들, 미국발 유럽 위기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새벽에 잠 못 잤잖아요.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한두 시간 자고 나면, 아니면 30분 정도 자고 나면 깨요. 그러면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일이 두려운 막 하루하루가 매일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개인들 쏟아져 나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공매도에, 소위 얘기하는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더 큰 손실을 유발시킬 거라는 거죠. 단기간이겠지만.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입니다. 또 하나의 시점인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초입 단계잖아요. 이제 막 박스권 벗어났습니다. 박스피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그대로 재개하면 그대로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매도는 괜찮아요.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의 공매도는 한두 달 고생하면 그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던 이 흐름에서의 공매도를 그대로 재개한다면 다시 박스피로 돌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이 개인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3,000포인트 넘어서 지금 지난 이틀간 하락으로, 조정으로 벌써 반대 매매가 나왔다잖아요. 380억 정도의 반대 매매가 지난주에.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다시 박스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이 좋은 일부 대형주들은 괜찮을 것이다. 어차피 지수를 얘네들이 조정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그 일부,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일부 대형주들만의 시장인가요? 지금 최근에 그들이 올린 시장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나라에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한 10개 정도의 기업들 괜찮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폭탄 맞는 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중소형주들은 그냥 폭락할 텐데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얘들은 그러면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 이유가 없는 거죠. 얘들은 그냥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마 요즘에가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와야 시장의 이 지수의 합당성을 받을 수 있다.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중소형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이런 일부 대형주들은 공매도 재개돼도 괜찮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 섹터들은 업황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냥 가만히, 지금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락하는 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치 공매도만이 시장의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약간 이제 오도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어야만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력, 그리고 선물, 개별 선물, 그리고 옵션, 차익거래 뭐 등등 해지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 일반 우리 그냥 동학 개미들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 개미들이 하지 못하는 해지 수단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해지 뭐 차익거래 매일 나오잖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공매도만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공매도, 공정한 공매도라면 있는 게 좋다.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현재가 과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에 있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거품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과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매우 주관적인 단어 아닌가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속도가 아주 가팔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부분 해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필요하다고. 근데요, 지금 현재 이게 과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씌워놓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재화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밸류 또는 이 거품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미국 지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지금 15배잖아요. 미국 23배잖아요. 23.5배잖아요. 밸류가.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15배가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굳이 왜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뭐 3배에서 5배 벌금을 매긴다. 그리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들에게만 허용한다. 안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 결국 슈퍼개미에게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안에서 기관들, 외국인들은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들 내에서도 대주주들만 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건 뭔가 이런 대책만 가지고는 불법의 욕구를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시간 모니터링, 공매도 가능해야 되고요. 모든 정보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돼야만 재개하는 게 맞는 거죠. 공매도는 이런 조건 하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오늘 금융위원장님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게 과도하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게 제가 강조했던 거죠. 제가 제시했던 대안이었죠. 10배, 이익금 10배 물리자. 그러면 안 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만 지금 그게 징역이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 홍콩 같은 경우도 2년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이죠. 한번 잘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재 개인들과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원인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이 선행된 이후에, 그리고 재개한다고 해야 명분이 선다. 이거 지금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시중 부동산 자금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그 돈의 부가가치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안 들어오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돈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매도 안 된다고 해서 외국인 안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공정하고 평평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